한 주간 평안하셨죠? 벌써 제가 이게 세 번 주 됐네요. 세 번 주 됐는데 그냥 이제 얼굴이 좀 익힌 것 같아요. 첫날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 수 있을까?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하면 잘 변을 볼 수가 있을까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그랬죠.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? 이게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죠. 그렇죠?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? 우리 어머니들, 큰 누나 같은 분들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왔어요. 아무튼 잘 들으시고 아무튼 건강한 수면을 취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즉 60세 이상, 막 70세, 80세 되면은 왜 잠이 안 올까? 잠이 안 올까? 그렇죠? 그 보니까 이 우리 신체가 다 노화가 되더라고요. 머리도 하얘지고 아무튼 모든 게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잠도 덩달아서 이렇게 잠이 안 와요.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첫째 나이가 드시면은 삶의 하루의 주기가 땡겨진대요. 땡겨져요. 아침형이 되죠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눈이 뜨잖아요. 그렇죠? 일찍 뜨게 되고 또 뭐 초저녁 이제 저녁 식사하고 다 보면은 잠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TV 본다든가 뭘 보면 이러듯이 하루 일과가 이렇게 일주기가 리듬이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드시면 땡겨진대요. 그런데 신체적인 변화가 또 이렇게 있어요. 두 번째는 깊은 잠을 못 자요. 그렇죠? 예민해가지고 뭐 소리가 TV 소리라든가 뭐 자본 소리에 또 이게 자꾸 이렇게 잠이라는 게 깊은 잠이 있고 이게 푹 주무시다 보면 아침에 개운하잖아요.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얕은 잠을 이렇게 비몽사몽 이렇게 자다 보면 아침에 상당히 피곤함을 더 느끼잖아요. 그렇죠? 이렇듯이 깊은 잠을 이렇게 못 주무시게 되는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가 온대요. 그러니까 이런 변화, 신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먼저 알면은 아 이렇구나.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면은 아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수면도 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방금 말씀드린 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졸음이 와요. 졸음이. 그렇죠? 뭐 이러는데 신체적 변화가 결국은 이게 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한 7,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된대요.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드시면 자꾸 줄어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한 7, 8시간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못 취하는 분들이 나이가 한 60세, 70세 되면은 거의 한 60, 70%가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불면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서 불면증이라고 보느냐라고 볼 때 방금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이 잠을 들기가 참 힘들어요.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와. 눈만 멀뚱멀뚱하고 이런 게 또 있겠고 중간에 자주 깨이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막 새벽에 또 일어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어떤 분 이렇게 불면증으로 이렇게 증을 이렇게 진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아 내가 불면증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왜 나이가 들면은 잠이 안 올까? 잠이 안 오고 이럴까라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신체적인 그 노화가 일어나는데 뭐 피부뿐만 아니고 우리 그 뇌도 노화가 일어나서 뇌의 그 구조를 뭐 참 쉽게 설명드리면은 시상하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눈 뒤에 뇌의 한 부분인데 그 시상하부라는 게 있는데 눈 뒤쪽에 그 시상하부에 그 시교차 핵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일정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그 세포가 있어요. 세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조절하는 하루의 시계라고 그럴까요? 하루 일상을 조절하는 어떤 그 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일명 그 생체 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생체 시계가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게 좀 망가지는 거예요.
망가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 분비되는 호르몬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.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 시상하부에 있는 시계,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, 때가 되면 이제 졸려서 잠을 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뭐 저녁 늦게보다 아침에 일찍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잠도 주무셔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는 그 생체 시계에 망가지는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그 생체 시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. 망가지는 표현보다도 좀 노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은 그 눈,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낮에 활동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, 저녁에는 자고 낮에는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데, 그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, 그것도 우리 이제 시상하부에 있대요. 생체 시계 좀 말씀드렸지. 그거는 결국은 햇빛을 받아야 돼요. 햇빛을. 그걸 보려면 우리 눈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. 뭐 피부로 뭐 햇빛보다도 눈 뒤에 그게 존재하고 있는데, 그것이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체 시계를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뭐 잘 아시는 백내장, 그 다음에 녹내장, 그 다음에 그 안쪽, 눈 안쪽에 있는 그 망막이라는 게, 그 망막도 약간 노화 일어나고, 그래가지고 그 뒤쪽으로 빛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때는 자야 되고,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대요. 두 번째 이제 그런 증상이겠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저녁에,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,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. 호르몬이 낮에는 이게 형성됐다 밤이 되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된대요. 멜라토닌. 그러니까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시차 뭐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뭘 이렇게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게 멜라토닌이라는 게 우리 약국에서도 이렇게 처방에 나온 게 한 2ml 정도로 해요. 그걸 드시면은 이제 잠이 와요.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몸속에서 천연 그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. 잠을 자게 하는 게. 근데 그 분비가 줄어들어요. 그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네 번째로, 낮에도 활동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, 그 호르몬 역시 분비가 더 저하된대요. 뭐 일명 뭐 코르티솔이라는 건데, 그런 종류의 호르몬이 또 분비돼 가지고 낮에도 또 졸리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맑지 않고, 이러다 보니까 그 노화 현상이 참, 옛날 어르신들 말씀들이 참 나이는 먹으면 안 돼요. 저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그 먹은 죄가 뭔지 자오제간에 그런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가지고 삶에 상당히 이렇게 그 어려움이 이제 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알면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, 우리가 건강 상태가 상당히 또 우리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안 되죠. 건강 상태, 우리 몸에. 그 다음에 각종 질환 중에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은 아주 그게 심정이 안정이 안 되면은 가슴에 화가 들었는데 잠이 오겠어요? 그렇잖아요. 그런 거 건강 상태가 또 이렇게 불면증을 상당히 이렇게 유발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뭐 고혈압, 당뇨, 뭐 관절염, 이런 거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잠이 또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, 우리가 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런 아픔에 시달리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을 드시잖아요. 이 약이란 놈이 아픈 데만 낫게 해주면 되는데 꼭 부작용이 있어요. 제가 약사로서 한 3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일을 뭐 근무하고 또 이렇게 약을 보니까
약이란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양면성이 뭐냐면 꼭 부작용이 있어요. 부작용.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약을 먹지 말라는 약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 약이라는 게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약이 많아요. 또한 잠이 너무나 오게 하는 또 약도 있고. 그 약은 하루 3개 드셔야 되는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낮에 약을 먹다 보면 또 이렇게 잠을 졸게 하는 약을 먹다 보면 졸리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면 저녁에 또 잠이 안 와요. 그렇죠? 뭐 이런 또 어떤 거 보면은 또 잠이 안 오는 약도 있고 이런 다량의 약을 우리 연세 드시다 보면 약을 뭐 꽤 많이 드시잖아요. 그런 약의 영향이 또 이렇게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졸음을 유발하는 중에서 보면은 뭐 콧물약 같은 거는 졸음이 상당히 많이 와요. 그래서 제가 약을 이제 복약지도 이제 조제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 약은 졸음이 오니까 운전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일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조심하세요. 졸리니까 라고 이제 약사님들이 또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시잖아요. 그러니 콧물약, 감기약, 뭐 피부약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졸려요. 이제 그런 거를 낮에 드시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부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 뭐 관절염 약 같은 거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요. 이런 약 종류가 우리가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를 한대요. 이래서 이런 약물 종류가 또한 이렇게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잠을 못 자게 하는 불면증을 일으키는 이런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잠을 잘 주무셔서 건강하게 사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오잖아요. 그렇죠? 잠이 오는데 안 피곤하면 잠이 와요? 그렇죠? 그래서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. 운동이라는 게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봐도 돼요. 운동하게 되면 정신도 맑아지고 두 번째로 밥맛도 좋아지고 또 세 번째로 운동하면 또 변이 잘 나오잖아요. 장이 운동이 돼서 제가 운동을 그렇게 강조를 했죠. 첫날, 두 번째 날. 또 세 번째 날 우리 오늘 운동하라 그러잖아요. 그 운동하게 되면은 잠이 잘 와요. 그렇죠? 어쨌든 간에 그런 운동하게 되면 우리 신체적으로 또 잠도 잘 오게 하는 뭐 호르몬비도 더 왕성하게 되고 여러분 아무튼 건강에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을 필히 아무튼 하셔야 돼. 게으르면은 안 돼요. 운동해야 돼서. 아무튼 운동을 또 하시고 두 번째는 집에 이제 자주 계시는 그런 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잠을 안 오게 하는 그 집 안에 침실에 수면 방해하는 원인들이 많아요. 그렇죠?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TV. TV라는 게 우리가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TV 보면 잠이 오겠지. 뭐 정상적인 사람이 잠도 오겠죠. 근데 TV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한 거예요. 그러면 거기 쳐다보면은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. 이해하면서 그 빠지다 보면 언제 보니까 그냥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는 경우가 생기다. 그게 어떤 부분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핸드폰 요즘 뭐 누구나 다 핸드폰 하는지 핸드폰 자체도 상당히 수면을 방해한대요.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핸드폰이 왜 방해를 할까?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란 그 빛이 있는데 블루 녹색의 라이트 빛이잖아요. 그 빛이 우리가 많이 쬐게 되면은 우리 뇌가 낮으로 오인을 한대요. 뇌가 아셨죠?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우리 뇌가 잠을 어쨌든 자야 되는데 뭐 엄청 피곤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자야 하는데 그런 핸드폰 같은 게 그것도 방해가 된대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여자분들 막 계시니까 뭐 담배, 그다음에 커피, 그럼 또 야식. 저녁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배고프다 뭘 드시고 있으면 잠을 주무실지 모르지만은
그게 방해가 돼요. 우리 몸은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막 움직여요. 움직여서 결국은 소화를 시켜갖고 밑으로 내리는데, 뇌는 위를 움직이고 있는데 뇌가 제대로 잠을 자겠어요? 그렇죠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겠고,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식사를 이미 전에 세네 시간 전에 끝내고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주무시는 게 또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와 같이 그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을 이게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려고 기상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. 뭐 불규칙적으로 나 뭐 저녁 되면 자겠지라고 생각은 말고, 아, 나 몇 시에 자야 돼.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 키우면서 니 빨리 자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라고 꼭 시간을 정해놓고 애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자식들 다 키웠잖아요. 그런 것도 규칙적인 그 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정해놓고, 아, 내가 그 최소한도 뭐 저녁 뭐 9시에 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다 끝내시고, 그 다음에 아, 내가 8시까지 한 7, 8시간은 주무셔야 되니까 그 이후로도 설정을 딱 하셔가지고 그때 반드시 일어나시고, 아,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늦게가 있다가 또 그 늦게쯤 자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계속적인 규칙적인 못하는 그런 수면 삶의 또 리듬도 생기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.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때 좌우지간에 주무시고, 잠이 안 오더라도 그 다음날 8시간이나 7시간 후에 일어나셔야 돼요. 잠 안 온다고 계속 있다가 보면은 그 다음날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. 첫날, 둘째 날은 그래 안 돼도 꼭 그때 정해놓고 일어나셔야 돼. 아침에 잠이 안 오고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신체라는 게 거기에 따라간대요. 따라가서 이제 수면도 편히 나중에 보면 잘 주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 잠드는 훈련도 방금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, 훈련하셔서 아, 내가 앞으로 1시간 후에 자야겠다라고 할 때는 아무튼 그런 훈련, 규칙적인 훈련을 좀 하시는데, 예를 들자면은 내가 1시간 전에 뭐 따뜻한 물로 뭐 샤워를 하신다든가, 그 다음에 뭐 요가라든가, 그 다음에 뭐 독서를 하신다든가, 책을 본다든가,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불면증을 이기는데 아무튼 그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잠자는 훈련도 굉장히 우리가 불면증을 이기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, 그거를 뭐 머리로만 알면 안 돼. 머리로 알면 안 되고, 그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. 실천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나 경험상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,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런 게 아니니까 머리에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. 실천해 보시면은 아마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은 결국 노화가 일어나다 보니까, 그 노화에 따른 제가 이제 생체식이라고 말씀드렸죠. 시상하고 있는 그런 우리 뇌의 일부분이 그 생체시기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 생체시기를 우리가 훈련과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은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도록,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은 굉장히 어떤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. 제가 이제 약국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면증의 원인도 있었는데, 제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. 그래서 왜 못 주무시느냐?
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뭘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꼬리를 물고 있더라고요. 계속적으로 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래성을 쌓아요. 모래성을 쌓고 나들이 어떤 뭐 시나리오를 갖다 쫙 아무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근심 걱정. 뭐 인생을 워낙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일도 뭐 당하시고 또 해오시고 뭐 그렇지만은 그 근심 걱정이 그렇게 아무튼 이 불면증의 상당히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약사로서 볼 때는 많아요. 아니야.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방법도 있지만은 근심 걱정이 그 다음에 충격받았던 화 때문에 화병에서 우라병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 다 빨뚝빨뚝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런 우라병이나 참 아무튼 마음 아팠던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?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감히 드리자면은 저기 우리 원목사님 계시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. 내 마음대로.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. 해결 안 되면 안 돼.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요, 안 그래요?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다 보니까.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?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? 그렇잖아요?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, 답은. 그렇잖아요?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푹 주무셔봐요. 저는 저녁에 잘 때 우리 집사람이 와 있는데 잘 때에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. 이제 잠자리에 드는지만은 오늘 또 내가 행했던 일들이 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자는데 좀 편히 좀 자게 해주시고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가요.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늘 또 잘했던 못했던 용서하시고 편히 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또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. 여기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오셨잖아요. 그렇죠?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. 모든 걸 해결하시고 다 관여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보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이루어져요.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셔. 근심 걱정, 자식 걱정, 먼 걱정 이렇게 뭐 하도 많은데 맡겨놓고 그냥 기도하고 주무셔봐요. 그러면 잠이 잘 와요. 안 되려도 2번, 3번 해봐요. 맡겨놓고 일단 내려놔야 돼. 내려놓으면 잠도 잘 잘 수 있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강조를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게 강조를 해요.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불면증이 오면은 그 약이 많이 처방들을 받으셔요. 그 처방을 받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많아요. 그러나 전임이 안 오니까 약을 좀 달라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같이 얘기하면 약국에서 약을 타 가시는데 그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 약물 계통이 습관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고 뭐 TV도 나오잖아요. 양이 좀 늘어나요. 약이. 오늘은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또 한 달 있다 보면 하나를 반 먹어야 되고 2알 먹고 나중에 사람이 멍해져요.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잠이 안 올 때는 그런 훈련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올 때는 그런 중독성이 없는 약물이 또 있어요. 항히스타민 같은 거 제가 콧물 같은 약, 콧물약 이런 것들은 먹으면 잠이 잘 와요. 중독성 있는 거. 그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거 시차 뭐 적응하는 그 멜라토닌
나이가 드시면 그 우리 생체시계 그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그랬죠. 그거는 인위적으로 또 약이 나와요. 그 약을 먹으면 잠을 또 잘 잘 수 있으니까 뭐 이상한 중독성 있는 약을 원장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지금 너무나 많이 해요. 제가 하루에도 그런 처방을 한 20건을 받은 것 같아요. 환자들 한 7, 80건 중에서 와, 그래서 겁나요, 저는. 저는 겁나서 약을 못 먹는데 그거를 뭐 밥 먹듯이 드시더라고.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.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약물 같은 경우도 내가 꼭 이걸 먹여야 되는지 안 먹여야 되는지를 진짜 의사 선생님을 한번 얘기해보고 해준 대로 약을 드시지 말고.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막 드셔요. 그냥 약국에서 약을 뭐 한 10가지 이상을 갖다 처방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% 이상은 약 먹지 말아야 할 약들이에요. 3, 40%가. 그래도 충분히 건강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약을 막 드시고 계셔요. 약 하나만 빼주면 왜 약사님 약 뺏냐고 그래요. 제가 그냥 무슨 큰 뭐 죄나 진골 뭐 이렇게 마십니다. 진짜 그건 아니에요. 진짜 그건 아니에요. 약으로 의존하지 마세요. 의존 선생님이고 특히나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드시다 보면 저녁에 몽유병 환자 같이 나가요. 밖으로 튀어나가요. 무서워요.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.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. 아무튼 그런 약물의 부작용을 여러분,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제 교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아셔서 그런 약물 같은 것도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드셔서 수면을 갖다 원상복귀 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끊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물 이전에 이러한 그 수면을 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뭐 훈련 있잖아요. 제가 말씀 다 드렸듯이 이렇게 하셔서 아무튼 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셔야 되잖아요. 건강하게. 그렇죠? 건강한 삶을 아무튼 누리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간에 지난 첫 번째 정안에 잘 먹을 수 있는 방법, 두 번째는 편을 잘 볼 수 있는 방법, 세 번째는 이제 잘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숙지하셨다가 아무튼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도 하고 그런 방법론을 이렇게 또 기억하셨다가 하셔서 건강히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